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경연구원의 손승우입니다. 여기는 레이저 포인터가 굉장히 좋네요. 제가 오늘 보통 특강을 하면은 있어요. 그 기업에 계신 분들의 특강을 할 때가 있는데 이거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한 7살, 8살짜리 친구들한테도 한 번씩 특강을 해요. 당연히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여기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사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질문했을 때 근데 선생님이 말한 거 이거 맞춘 사람이 있어요. 문화상품권 요즘에는 문화상품 그 편의점 상품권 있잖아요. 그게 1,000원 단위로 있습니다. 애들이 그거 있으면은 굉장히 또랑또랑 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고난이도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정부의 국가기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기업에 계신 분들 지금 많이 이제 배고프실 것 같아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경 박사님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마지막에 자연환경 보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훼손된 데가 자연환경 보건이 되면은 그곳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OECM으로 지정이 된다. 이제 이 관행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그간의 자연환경 보건에 이제 국비로서 많이 이제 복원을 했는데 이제는 기업에서 참여하면서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차원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모든 부분에서 윈윈윈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발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환경 보건 사업의 기업 참여 방안인데 목차 다음과 같고요. 관련 국내 정책 동향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뭐 ESG가 이제 중요하다. 이제 자연환경 굉장히 중요하다. 앞뒤 발표 자료들을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세계 경제를 이렇게 덮쳤고 그거보다 이제 기후 변화가 더 크게 덮치고 자연환경이 훼손됐을 때 더 크게 덮치는 이렇게 그 파도 그림이 있더라고요. 아마 팀장님께서 말씀을 일단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간의 기업들이나 이제 국가 차원에서 아주 과거부터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에 관한 대응은 이제 굉장히 많은 정책적이고 사업적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기업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생물 다양성 분야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관련 제도와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기업의 ESG 관점에서 접근이 더욱 더 필요한 상황임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화경 박사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는 조금 더 줄여도 되는 감사함을 가지고 GBF와 우리나라에서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에 보면은 저 2번 보시면은 훼손된 해양 및 육지 생태계 최소 30%를 복원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약간 고민되는 것도 있어요. 복원 우리 동네에 있는 도시공원. 저희 월드컵 공원에 가깝습니다. 마포구에 그쪽에 가까운데 월드컵 공원에 사람들 굉장히 많이 주말에 오잖아요. 야 이렇게 복원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저희 아내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전 전문가적 입장으로서 이건 엄밀히 따지면 복원은 아닌데 그 부분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참여 기업 사례를 볼 텐데 TNF도 이제 국제 기구에서 한 TNF에 가입되신 분이에요. 오늘 여기 또 SK 하이닉스에서 오셨는데 SK 주식회사에서도 TNF의 국내 가입 기업을 보면 SK 주식회사가 있고요. 이제 당사 인프라가 설치되는 장소와 해당 장소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밸류 체인을 분석하고 활동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TNFD에 가입을 하시고는 보면은 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치면 이 악영향이 우리 회사의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시는 거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기업 관계자와 미팅을 했어요. 근데 그 기업 관계자가 예를 들어서 바이오 회사였다고 치면 아닙니다. 바이오 회사나 아니면 이케아 같은 회사였다고 치면은 자연 자원이 무너지는 순간 그분들이 받는 악영향 그 영향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거기는 약간 철강 안 오신 것 같아요. 오시라고 했는데 안 오셔서 말씀 철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물 다양성이 무너지는데 철강이 뭐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겠지만 이건 약간 고민이다. 윗분들을 설득해야 된다. 자기는 공감하지만 윗분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에 투자해야 된다. 근데 여기 보시는 분들이 보니까 이렇게 윗분들이 오신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윗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생물 다양성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SK 주식회사 말씀드리고 신한금융그룹 TNFD 그를 가입을 해가지고 다양한
분석을 해봅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다양한 항목을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6개 항목들이 있거든요. 뭐 서식지 평가라든지 서식지가 개발로 인해서 훼손되면 대체 서식지를 해야 된다든지 대응 방안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그 프레임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사례들이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보니까 복원을 했어요. 여기는 기업에서 이제 복원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현재 그 사업지가 있는 외국 대상지에다가 굉장히 이제 복원에다가 투자를 했고 생태 복원이 일어났다는 이런 중요한 사례들. 이제는 우리나라에 해야 되겠죠. 하나금융그룹. 그 TNFD에 보시면은 이제 로케이트 평가, 뭐 저렇게 어세스먼트, 에밸류에이트, 프리페어 이런 것들을 이제 상황을 진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준비해가지고 리포트를 쓰고 있고요. 이런 현대글로비스,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 등을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TNFD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럼 국가 사업들을 보겠습니다. 국가 사업에서는 이제 생물다양성 관점에서 어떤 부분인지 제가 간략하게는 적어왔습니다. 산림청인데 산림청은 탄소 흡수 기능 강화를 해서 민간 협력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림 탄소 상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산림청과 유황킴벌리, SK 이머 이런 것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SK 이머 관계자 팀장님 한번 만났어요. 이제 다른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물어봤어요. 산림청이랑 이렇게 사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환경부 생물다양성 관점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산림청에서 이제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 나무 심는 거 지원. 그리고 나서 나무 심는 것도 당연히 생물다양성 보존과 증진, 유지 관리에 굉장히 최우선으로 도움이 되기는 됩니다. 하지만 이제 생물다양성 관점에서는 조금 더 다른 기작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산림 탄소 상쇄제도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거래형이 있고 비거래형이 있는 거예요. 어느 기업에서 탄소를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탄소를 흡수량을 정부가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 정도로 탄소를 흡수했는데 조금 더 뭐 더 배출을 했다거나 아니면 덜 배출을 했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 돈으로 안 받아도 돼요. 어떤 뭐 그 인증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제도들이고요. 국립공원에서 오셨는데 지금 이제 허경 박사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들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 국립공원도 ESG 협의 표현하고 있을 때 그러면은 저는 항상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어떤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나? 이분들이 정말 나는 생물 다양성에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 이거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사실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어떤 인센티브 국가에서 뭐 줄 건데 그래서 이제 국립공원에서는 뭐 이런 기부금 처리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홍보 같은 것들, 국제 행사 같은데 이제 활동을 소개하고 프로그램 같은 거 같이 운영하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고 계셨습니다.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펀드 저희가 녹색 채권 뒤에서 살짝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 이런 위기 대응 펀드를 활용해서 공공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녹색 채권 인수 등의 녹색 금융을 지원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높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녹색 금융을 지원을 하고 그게 굉장히 낮은 이제 금리로 활용이 된다면은 기업에서는 좀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이제 자연환경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다양성 중요성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도 그림은 뒤에 아마 주우영 팀장님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그걸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은 이제 파괴되면은 다 못 삽니다. 다 못 삽니다. 이거를 그러면 정량적이고 정성적이고 객관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굉장히 수많은 연구자들과 기업이나 정책에서도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계속 활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해서 생물 다양성을 증대시키거나 관리하거나 유지하려면은 수단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최우선이고 거의 유일한 게 생태복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도시공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생태복원은 생태계 구조가 메인 관점인 겁니다. 생태계 구조 및 구성 및 기능이 파괴됐던 거를 원래대로 복원을 시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도시공원을 만들어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도시공원도 여기 우리 호수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너무나도 녹색 요소 다 블루그린 다 도입했는데 똑같지 맞습니다. 생태 복원에서도 그렇게 이제 이용객들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또 헷갈리는 게 있어요. 생태 복원으로 했다가 녹색 복원 인터넷 찾아봤더니 녹색 복원이라고 그랬다가 또 EU에서는 또 네이처 자연복원이라 했다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보면 자연환경복원이라고 있다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복원으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들 이렇게 8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생태복원은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냥 예산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무를 심고 습지를 만들고 그냥 이런 것뿐만 해서 성공적으로는 보고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과학적으로 기술이 접근이 돼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지역 참여자들 꾸준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데요. 전 여기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들어오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야지 지속 가능성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작년에요. 자연환경 보전법이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뭐라고 개정이 되었냐면은 자연환경 복원이 필요한 곳은 후보 목록으로 만들어라. 리스트업을 하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꼭 하라고 법이 바뀌었어요. 너 이제 안 하면 안 돼. 후보 목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자연환경 복원 후보 목록을 2023년부터 5년간 로테이션 우리 국토 전체를 다 훑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목록을 마련하는 중에 있고 1차연도 후보 목록은 완성이 되었고요. 그 과정을 살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 훼손 지역을 탐지를 하고요. 훼손 지역이 탐지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면은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등급함이 목록합니다. 제가 동그라미 3개가 있지만 이 과정에는 굉장히 티어가 깊은 막 세부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1차연도 후보 목록을 도출을 했는데요. 이거는 복원 방향입니다. 복원 방향. 훼손지 방향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공원은 유형 3으로 복원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냥 참고로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말씀드린 1차는 어떻게 나왔냐? 이게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도엽입니다. 이게 한 788개 도엽 정도 되는데 이 도엽이 무슨 도엽이냐면은 생태원에서 전국 자연환경 조사를 나갑니다. 그 도엽에 맞췄어요. 거기도 이제 5년을 주기로 전국에 다 조사를 나가는데 그거에 맞춰서 2023년에 강원, 수도권, 경상, 전라, 충청권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데이터로 했습니다. 인공위성 기반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 토지 피복도 세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 토지 피복도 세분류를 과거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를 쉽게 말씀드려서 빼기를 한 거예요. 과거에는 여기가 토지 피복도 상이 초록색이었거든요. 초록색이었어요. 근데 현재 2022년 거를 봤더니 1년 거, 2년 거를 봤더니 여기가 흙바닥이 돼 있는 거예요. 의심이 되네? 뺍니다. 의심이 돼요. 그런 것들을 나열했더니 이 빨강색으로 나열했던 5분의 1 지역만 해도 이게 몇십만 개가 나온 겁니다. 몇십만 개를 다 가볼 수가 없고 눈으로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필터링을 저희가 거칩니다. 이런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잘 안 보이는 필터링을 뭘 걷냐면은 초록색에서 흑색이 됐어요. 회색이 됐는데 합법적으로 개발된다 이런 거는 빼자. 현실 가능성을 봤을 때 환경 영향 평가를 받고 개발이 일어났다. 사업이 승인이 됐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훼손지인데 합법적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 복원하긴 추진 여건이 거의 제로다. 이런 부분들을 뺍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도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공유지와 사유지도 나뉩니다. 우리가 사업 추진 여건 확보하기 위해서 국공유지 먼저 예산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유지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딜을 걸어요. 지금 사유지에도 생태복원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좀 사업들, 국가 차원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희한해요. 어디서 이렇게 소문이 도는지 아무리 조용히 진행을 해도 집주인들이 올립니다. 조금만 더. 그러다 보니까 국공유지 위주로 저희가 많이 필터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축을 했고 그리고 지자체. 제가 컴퓨터로 백날 두들기고 아무리 연구를 하고 굉장히 우리 전문가들 모여서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은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지역 주민이 제일 잘하고요. 그 지역 주민에 산다고 하시더라도 공무원분들 계시고 지역 전문가 계시고 지역 주민 계시고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활동가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다 바텀업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이런 복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훼손지 있어요?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탑다운 데이터 기반 바텀업 지역 수요 기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저희가 의심지 나오고 필터로 걸을 수 있는 거 거르고 간 다음에 그 자연환경보전법에 되면 별표 2-2에 이제 평가 항목들이 있어요. 평가 항목들 가지고 이제 생태원에서 다 나갑니다. 저희가 이제 예비 후보 목록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가지고 들어온 거 가지고 또 전문가 회의를 또 합니다. 다 사진을 보면서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가지고 나와서 어느 정도 필터를 가지고 후보 목록이 만들어지면은 해당 지자체에 또 뿌려요. 우리가 평가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 또 의견을 받아. 여기는 아니다. 우리가 지자체 차원에서 계획이 있다. 그러면 또 뺍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또 유형도 아까 구분을 하고요. 그래서 1그룹, 2그룹, 3그룹을 나눕니다. 1그룹은 최우선으로 복원해야 될 것 이런 거 뽑아서요. 이렇게 1차가 나왔어요.
1차가 다였어요. 제가 그간 앞서 말씀드린 빠르게 빌드업한 게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1차연도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이 보이지도 않는 거 자료로 보세요. 꼭 가지고 가셔서 오늘 전무님, 상무님 국가 차원에서 이런 거 발굴했다는데 이거 우리 공장 옆에 있는 건데요. 우리 공장이 있는데 이거 화성 옆에 있는데요. 어디 전남 어디에 있는데요. 익산에 우리 현대자동차 있잖아요.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후보 목록 여기 다 국가에서 만들고 있고요. 1차년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복원할 때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복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의심. 우리는 그래도 사람이 먼저 아니냐. 사람이 지금 정부에 사람이 먼저란 말씀. 사람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람이 먼저인데 우리가 그 생물 다양과 생태계 서식지를 늘리기 위해서 생태 복원하는 게 맞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비단 이 생물 다양성에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제 경관적이고 미적이고 이용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이득을 베네핏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고요. 기업 참여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자연환경 보전법 개정안을 발의를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개정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기업이 자연환경 복원에 참여할 수 있는 문구를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넣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발의가 되었고요. 이제 저는 이제 개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국가 차원에서 어떤 좀 베네핏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명명권이 있어요. 명명권. 저기 아레나 저기 독일 가보셨나요? 알리안츠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저기 근데 보시죠. 저기 굉장히 유명한 경기장 그러던데 이제 그 알리안츠에서 이제 투자를 받아서 만드니까 딱 받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수업 들을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한 20년 전 제가 생각보다 좀 어립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가 다 뭐라고 저 유치원 때도 63빌딩을 갔거든요. 63빌딩을 가가지고 막 그 쓰고 우와 그때도 AI 막 이런 AR, VR 이런 거 그거 봤는데 그때 63빌딩의 이름이 63빌딩이 아니었다면 그때 어디였죠? 회사가? 보험 어디였잖아요. 그 이름이 63빌딩이 아니었다면 그 홍보가 엄청났을 거다. 이런 거를 예전에 수업 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명명권을 줄 수가 있다. 여러분들 작년에 에버랜드 그 푸바오 그거 아세요? 저희 아내는요. 저희 남편이 이렇게 생겨서 그런지 푸바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워가지고 맨날 그 푸바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왜 곰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 푸바오가 작년에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데 그거 관광지로 이긴 데가 있어요. 에버랜드 이긴 데가 어딘지 아세요?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조사했어요. 이거 어디게요? 이거 여러분들한테는 이거 GS 상품권 1,000원짜리 줘도 요즘에 사탕 하나 500원이라서 욕. 어디냐면요. 순천만습지가 더 많이 방문했어요. 순천만습지. 거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복원의 사례기는 합니다. 이제 국가적으로서. 환경부에서도 이제 이런 비슷한 이제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을 위한 좀 대상지를 복원으로서 마련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더 많습니다. 이거 왜 했냐면은 그런 식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업이 투자를 했을 때 어떠한 또 이제 생태 공원 같은 곳들이 명명권이 있어요. 지금 여기 딱 보이니까 SK 하이닉스 이콜로지컬 파크. 현대자동차 오셨나요? 현대자동차 지구공 이콜로지컬 파크, 웨틀랜드, 습지, 지구공. 이건 실제로 제 생각이 아니고요. 그쪽에서 말씀하신 혹시 우리 숲 이름을 만들어주면 아이오닉 숲으로 해줄 수 있나요? 아이오닉이 잘 안 팔리는지 모르는데 그런 진짜 말씀도 있었어요. 통신사 같은 데서도 그런 요구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명명권. 이런 명명권 보시면은 이거 최근 뉴스예요. 성수역이 CJ 올리브영으로 영명 10억에 팔렸다면서요. 서울의 그 많은 공원들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 시비, 국비 말고 그 내가 지금 할 것들 많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CJ 올리브영 엄마 나 지금 CJ 올리브영 영인데 다 왔어. 벌써 머리가 아픕니다. 이제 엄마 나 지금 CJ 올리브영 아니면 우리 하이닉스 파크에 왔는데 너무 좋아. 센트럴 파크 뉴욕 더 좋은 것 같아. 하이닉스 팀장님 잘 말씀 들어주세요. 엄마 역시 우리 하이닉스 파크에 놀러 가자.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인증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인증제 고민 중에 있는데 일본 사례가 있어요. JHEP라고 기후변화 온실가스에 관련해서 기업에서 인정 탄소 줄였네.
오케이 감사. 이거는 정량적으로 수치가 가능하단 말이야.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평가를 기업 평가를 하는 곳이 있어요. ESG 차원에서 평가를 하면은 거기는 뭐 하는지 아세요? 온실가스 기후 변화. 자, 앞서 말씀드렸죠. 기후 변화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생물대학 뭐 평가냐면은 뭐를 제시하냐면 대기업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만 들으면은 다 엄청 그 우리 1 대기업에서 제시하는 것들. 아 저희는요 ESG 하기 위해서 LED로 다 바꿨습니다. 아 그리고요 저희는요 전기차로 엄청 바꿨어요. 우리 이제 종이로 안 팔아요. 이거 전부 다 친환경 엄청 비싼 종이. 인쇄도 안 합니다.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그 보고서에 써요. 그럼 제가 보고서 이따만 해요. 그러면 또 제가 전문가 약간 좀 생물다양성 평 쪽으로는 하신 거 없을까 이러다 어떤 부분이 어떤 회사가 대기업이 태안에서 자기는 생물다양성 증대를 위해서 ESG 활동을 했다. 오, 잘 걸렸어. 그 이제 보통 붙이면 이만큼 평가 보고서 오잖아요. 뒤에 봤어요. 투자를 어디다 이 기업 예산에 어디 근데 여기가 투자가 이게 어디 보건협회나 국가 차원이 아니고 막 그런 것들도 봐요. 태안에서 생물다양성 활동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플러깅 활동. 근데 제가 그거 뭐라고는 절대 안 해요. 그것도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해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생물다양성 활동에서 거기 가서 쓰레기 줍는 활동도 굉장히 활동이 많은데 맞지만 이제는 더욱더 저희 이제 국가 차원에서 활동 다 만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궁금하면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저희는 환경부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환경부에서도 환경보전원이 있어요. 환경보전원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ESG 관련해서도 많이 가이드라인이나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돼요. 이 JHB는 이거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생물다양성 평가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탄소는 줄이면은 탄소 우리가 전기 이 정도 줄였으니까 탄소 배출 줄였어요. 명확히 볼 수 있는데 생물다양성 어떻게 평가해요? 물어봐요. 어디 여기에 그 대상지에 복원을 해서 멸종위기종 사기 나왔어요. 그럼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야 사과. 고양이랑은 약간 대화가 되는 것 같은데 비슷하네. 사과 너 어때? 좀 살기 좋아졌니? 그러면 이거 점수 좀 주.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물다양성 어떻게 평가가 굉장히 고민들인 거예요. 기업에서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같은 거 쓸 때도 저는 지금 환경부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해서 생물다양성 평가도 뭐 유전자 뭐 이렇게 수치적으로도 할 수 있는 연구들은 많이 있지만 활동을 했냐 안 했냐를 평가를 좀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봐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어디 활동을 나갔을 때 여기에다가 나무만 심었냐, 이 회사에서 도시공원을 만들었냐, 어떤 휴양림을 만들었냐, 뭐 그런 거 했냐, 생태공원을 했을 때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이제 전문가 집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생태보건 AAA, 그게 여기 일본의 이런 사례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만들어져야 됩니다.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서 생물다양성이 증대가 됐다. 이런 것들 평가해서 인증을 하겠다. 그럼 이제 인증. 딱 그 기업은 SK 하이닉스 오늘 발표하셔서 네이버 죄송합니다. 네이버가 옆에 계셨는데 계속 네이버 인증 딱. 네이버는 처음부터 생길 때부터 초록색이었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알아봤었습니다. 제가 PC 통신 쓰다가 이제 두루넷 설치하고 네이버 딱 하자마자부터 인증 이런 것들. 녹색 채권. 녹색 채권이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녹색가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저는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녹색 채권 낮은 금리로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뭐 다루고 있냐면은 한국형 녹색 분류 K-텍소노미라고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6번째 생물다양성 보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출 같은 거 사실 이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좀 가능한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깊게는 안 드렸는데 뭐 기재부나 환경부나 한국은행이나 해가지고 좀 대출 지원 같은 것도 화끈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ESG는 기업의 생존과 연계된 문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골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환경부 생태보건이라고 혹은 자연환경보건이라고 하는 후보 목록들을 법에 기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업에서 예산만 투자해 주셔도 되고 직접 사업을 하셔도 되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체계가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기후변화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탄소 중립을 해서 계속 활동하십시오. 플러스 기업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투자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메일 주소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